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페이드와 타임. 그리고 돈을 쓸 것이냐, 노력과 시간과 노력을 다 할 것이냐. 둘 다 안 할 생각은 이제 거저 먹겠다는 생각이니까 버리시고요. 네, 나만의 고객을 모으기 위한 말씀드린 리드 제너레이션, 리드 젠 퍼널 지도에 대해서 도식화를 하면서 한번 하나씩 차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드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객 정보, 고객들을 이제 리드라는 용어를 써요. 리드, 이끈다, 판매로 이끈다, 뭐 이래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리드 제너레이션 하면 생성자 또는 생성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고객을 계속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이제 페이지나 어떤들 그런 퍼널을 이제 리드 제너레이션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고객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표님들 거를 구경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미끼 상품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펜을 뭐 판다면 이 펜을 뭐 모나미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고객들은. 그럼 이 고객들한테 익스포즈를 시켜야 돼. 노출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 아니면 영영 절대 대표님들의 이 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디서 어떻게 뭐 구할지도 모르고 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어떤 식으로든 홍보든 리드를 계속 이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대표님들의 어떤 미끼 상품이나 이런 뭐 샘플이든 뭐 이런 상품들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한 크게 네 가지 이제 퍼널의 경로가 이제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페이드예요. 페이드. 느낌 오시죠? 이제 돈을 쓰는 겁니다. 광고를 태우고 뭐 구글 애즈나 유튜브 광고나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들을 이제 태우는 이제 돈을 쓴다. 돈을 써서 고객에게 도달해서 이제 뭔가 끌어온다라는 방식이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이제 시간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시간을 써서 특별히 어떤 SNS 활동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올리거나 콘텐츠들을 이제 꾸준히 올리고 아니면 오픈방에서 활동을 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을 써서 콘텐츠를 만들고 나와 친해지는 뭐 이웃들이든 뭐 고객님 고객 아니고 뭐 방의 어떤 멤버라든지 커뮤니티 멤버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제 소통함으로써 키워내가는 게 있죠. 크게는 이 두 개만 사실은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이제 조금 부차적인 거라서 이렇게 제가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어쨌든 돈을 쓰던 시간을 써도 해야 고객이 온다는 거죠. 고객 그냥 제 발로 걸어서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둘 다 안 쓰겠다 하면은 탑의 업종에 접으셔야 돼요. 사업을.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래서 혹시 대표님들이 지금 난 취미로 블로그를 이렇게 뭐 섞여두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을 결국 나의 고객으로 이끄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블로그를 이제 하는데 그냥 난 재미로 하고 있다. 이러면 그렇게 하면 방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객을 모으는 수단으로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도 뭐 재미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돈 벌려고 해보려고 하겠지만 리드 제너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 그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인스타랑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볼 땐 어떤 돈을 쓰든 아니면 같은 시간을 쓰든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대형 SNS 플랫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그다음 세 번째부터는 약간 부차적이지만 이제 바이럴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입소문이라고 하죠. 입소문이 나는 겁니다. 유명해지시고 누가 누구를 통해 이제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카페 바이럴 뭐 이런 거 침투해가지고 뭐 땡겨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어떤 상품을 판매하실 때 바이럴이 가는 어떤 한계점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근데 하여튼 바이럴 방식으로도 고객에게 노출이 되고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마지막은 이제 어필리에이트인데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쿠팡 파트너스 이런 게 다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잖아요. 나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를 하면 그 구매액의 뭐 1, 2%를 내가 수익으로 커미션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타인의 아니면 어떤 고수들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다른 분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니까 바로 믿고선 내 걸 이제 긁게 만들어지면 만약에 100만 원짜리 강의를 읽었으면 그중에 뭐 10%를 띄어드리긴 해도 내가 어쨌든 90만 원을 내 힘과 어떤 노력 이런 것들 안 들이고도 이제 어필리에이트 또는 이제 조인트 사업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좀 네 가지 우리가 고객을 끌어올 수 있는 네 가지 방식이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페이드와 타임. 그리고 돈을 쓸 것이냐, 노력과 시간과 노력을 다 할 것이냐. 둘 다 안 할 생각은 이제 거저 먹겠다는 생각이니까 버리시고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한다. 기억하세요. 페이드냐, 타임이냐.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미끼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미끼를 영어로 베이트라고. 베이트를 뭐 소책자든 뭐든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베이트를 받기 위해 고객들한테 이제 소재 광고를 하던가 아니면 뭐 SNS에서 홍보를 하던가 이런 방식이 있겠죠. 지금 가장 이제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식은 뭐 유튜브 콘텐츠에서 되게 좋은 콘텐츠를 안에다가 가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씩 터트리는 겁니다. 이쪽 방에 뭐 들어오시면 제가 준비한 뭐뭐뭐를 체크할 수 있는 소책자를 드리겠다. 그러니 바로 들어오세요. 뭐 선착순 30명까지만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짜볼 수 있겠죠. 그냥 모든 콘텐츠마다 다 드립니다 하면 이제 안 올 텐데 그 안에서 기가 막히게 뭔가 좀 연속곡처럼 이어지다가 마지막 회에 들어오시면 뭔가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승전결을 좀 있게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페이드 광고 같은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에도 이제 우리가 소재를 밀캔버스나 이런 걸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뭐 매주 월요일마다 태차장에 무료 해외 비즈니스 강의를 들어보세요. 바로 입장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고 뭐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막 토니 로빈스 그림 그려주고 이러면은 그 매체 소재에 의해서 우리가 클릭을 하는데 그걸 이제 정밀 타겟을 맞춰가지고 이제 쫙 뿌려주죠. 메타가 페이스북이 알아서. 그럼 이제 우리가 클릭당 뭐 돈을 내기도 하고 액션당 뭐 돈을 내기도 하고 그런 이제 페이스북 세팅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돈을 투하한 만큼 고객들이 이 미끼를 갖기 위해 무료 자료들을 받기 위해 이제 움직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끼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바이럴을 통해서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필리에이트도 마찬가지고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면 페이드 타임 바이럴 한마디로 우리의 리드 제너레이터, 리드 제너레이션 페이지로 온다는 겁니다. 뭔가 클릭을 해서 오고 이 온 상태에서 고객이 어쨌든 이제 뭔가를 읽겠죠. 우리가 그냥 이걸 빈칸으로 그냥 딸랑 해놓지는 않잖아요. 보통 클릭하고 들어오면 일종의 랜딩 페이지가 일체적으로 쭉 나옵니다. 그걸 이제 리드 제너레이션 페이지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객이 읽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제가 항상 강조하는 훅 스토리 어퍼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후킹이 딱 들어가고 제목이 그다음에 나름 이제 로지컬한 스토리가 쭉 재밌게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약속한 어떤 이러이러한 자료를 무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고객의 정보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뭐다? 이름이랑 전화번호, 이메일 정도는 반드시 받으셔라. 그리고 뭔가 이제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도 좀 남겨달라 하면 더 좋겠죠. 근데 하여튼 이름, 성함이랑 이제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특히 이메일 주소는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막 전화해서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메일로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좋고 물론 폰 퍼널에 강하신 분들은 콜드콜 막 날려보셔도 좋아요. 어쨌든 관심 있어서 남긴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 또 전화 받으면 굉장히 또 나이스 하거든요. 뭐 본인이 남겼으니까 전화를 한 거고 그렇게 되고 여기서 어쨌든 이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땡큐 페이지라는 게 나와. 이것도 이제 러셀이 얘기하는데 이 땡큐 페이지가 딱 뜨고 너무 고맙다. 바로 이제 전송해주겠다는 이제 메시지와 함께 이제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미끼의 어떤 링크 같은 걸 여기다 이제 걸어 놓는 거죠.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막 잠수 타시거나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자료를 주는 건 주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땡큐 페이지에 그런 건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뭔가 오픈방으로 오시면은 뭔가 더 좋다라든지 등등 뭔가 해서 한쪽으로 이제 모을 수 있는 퍼널을 이제 연계시키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글 하나의 리드 제너레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무료 강의 이런 거 있죠. 비앱 세션 제가 했던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구글 폼 만드실 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제목 넣고 이름 쭉 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심지어 구글 폼 이미지도 들어가요. 여기서 요거 비디오나 이미지 넣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넣고 성함, 뭐 닉네임 등등 정보를 이제 받고 제 지금 정보가 오랫동안 쌓인 게 한 276개 있네요. 무료 강의로만. 물론 이제 겹치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땡큐 페이지를 세팅할 수 있어요. 땡큐 페이지는 뭐냐? 우리가 서밋하면 감사합니다만 뜨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세팅에 가서 어디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리스폰스 모를 때 하나씩 눌러보면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있네요. 컨퍼메이션 메시지라고 있어요. 확인 메시지. 여기 에딧을 누르면 감사합니다. 아래 계좌로 참가비 입금하신 후 오픈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참가비 입금 계좌 안내해서 여기다 이제 넣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이 이렇게 리드 제너레이션 쓰고 서밋을 누르면 이 메시지가 나오고 오픈방 주소가 딱 깔끔하게 뜹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입장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딱 한 페이지에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이걸 링크를 여기 이렇게 뿌렸다 들어왔잖아요. gmail.com 010010 뭐 이렇게 하고 동의합니다 누르고 이제 제가 여기서 서밋을 딱 누르는 순간 세팅한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이게 결국 땡큐 페이지라는 거.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로 입금하시고 여기로 이제 입장해 주세요 하면 이제 바로 딱 누를 수 있겠죠. 누르면 저희 TBI 헤비젠스 연구소 방으로 이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구조라는 거예요. 리드 제너레이션에서 이제 구글 폼 같은 걸 넣고 땡큐 페이지를 해서 이어지도록. 물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그 마지막 뒷단에다가 땡큐 하고 이제 오픈방 링크랑 이제 다운로드 링크 이걸 이제 뭐 같이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미끼를 바로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실제 노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두 개 만들어서 리드젠 페이지 그다음 땡큐 페이지 이렇게 심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션 안에다가 구글 폼을 넣을 수도 있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칠리페퍼라는 서비스를 이제 넣어가지고 꾸며볼 수도 있고요. 좀 더 예쁘게는 되겠죠. 구글 폼은 워낙 간단하니까 디자인까지는 좀 그렇긴 해도 그래도 아까 같은 이미지도 넣고 하면은 그래도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꾸미시는 작업까지 좀 진행하시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리드젠 해서 폭스토리 오퍼를 하는데 이게 뭔가 구글 폼이 허접해요. 만약 허접하면 이제 고객들이 여기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의 꿈의 고객을 내가 설득을 못한 거니까 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고치거나 후킹 스토리 오퍼를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빗기를 잘 가져가기 위해 했고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고객 DB 리스트가 쫙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일단 이게 모여지면 일단 우리 어떤 소유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얹어서 아까 그 오픈방까지 입장을 시키는 것까지가 우리의 1차 목표다 하면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1차 목표 우리가 어떤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리드 제너레이션 형태의 패턴을 잡아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이 고객 DB 리스트를 가지고 그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객과 릴레이션십 관계를 빌딩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